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지금 시간은 2020년 5월 2일 토요일 오후 12시 반 지나고 있습니다. 이곳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유적이 있는 모충각 앞에 있습니다. 모충각은 충성을 추모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추모하는 의미의 비석이 저기에 세워져 있는데요. 이곳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주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전방 한 70m 지점에 모충문이 있습니다. 모충문, 추모할 모자에 충성 충자, 문문자에서 충성심을 추모한다, 그러한 이제 문입니다.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순신 장군을 추모하는 비석이 있는데요. 그 비석을 보호하는 각이 있습니다. 추모각이 있고 그 입구에 추모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도 사찰에 들어갈 때 가장 맨 먼저 마주하게 되는 그 일주문 비슷한 게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소나무 숲이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나무 숲. 여기는 이제 고하도입니다. 고하도. 전남 목포 앞바다에 펼쳐져 있는 이런 바다 풍경도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요. 목포 유달산과 여기 고하도는 서로 2km 거리에서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고하도입니다. 소나무 숲이 잘 조성이 되어 있고요. 주변에 이렇게 고하도 바로 옆에 이제 선박들도 정박이 있습니다. 선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나무 숲들이 굉장히 울창하게 잘 조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그 업적과 그리고 우리 국가에 대한 그 충성심,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이 1592년에 발발이 됐고, 임진왜란에서 이제 우리 조선군이 승리한 원동력은 우리 임진왜란의 3대첩인 경남 진주의 진주대첩, 그 다음에 경기도 고양시의 행주대첩, 그 다음에 경남 통영의 한산도 대첩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것 못지않게 정유재란 때 가장 유명한 전투였던 명량해전이 있습니다. 명량해전, 1597년에 발생했던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우리 조선을 일본의 그 외침으로부터 조선을 수호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임진왜란은 1592년부터 한 4년 정도 있었고요. 다시 정유년에 다시 일본 외적들이 침공해 와서 발생된 게 정유재란입니다. 그래서 정유재란은 1597년부터 1598년까지 두 해에 걸쳐서 있었는데요. 그 정유재란 당시에 그 정유재란 당시에 이제 가장 초기 단계는 한산도 앞바다에서 있었던 칠천량 전투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 백의종군 그런 무렵에 원균이라는 장군이 한산도의 칠천량 앞바다에서 일본의 한 15만 대군이 조선의 다시 침략을 해왔을 때 일본군들은 그 조선 부산 지역에 상륙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고, 우리 조선의 이제 수군은 그런 일본의 상륙을 막아야 되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그런 상황에서 그 조선군의 총사령관은 원균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칠천량 해전에서 원균은 대패를 하게 됩니다. 대패.
그리고 이제 나중에 경남 고성 이쪽으로 원균이 피신하다가 추격해 온 일본군에 의해서 결국은 참사를 당하게 되는 비극적 전투가 한산도 앞에서 있었던 정유재란 초기에 그 칠천량 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수군의 배는 대가 이제 12척밖에 안 남게 된 겁니다. 12척의 그 적은 규모의 그 배만 전선 싸울 수 있는 해군 군함이죠. 12척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었는데요. 그래서 조선의 임금인 선조는 그 해군의 병력이 그러기 취약하면 아예 육군에 편입을 해라. 해군 12척 가지고 해군을 꾸려가기에는 그 역부족이지 않겠냐. 조선 수군을 없애고 육군에 편입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명령을 내렸는데 그 당시에 이순신 장군께서는 그럴 수는 없다. 그동안 임진왜란 때 우리 조선의 곡창지대인 호남지방, 그러니까 전라도나 충청도 지역이 일본에 의해서 점령되지 않았던 이유는 조선 수군이 남해 바다를 철통같이 방어했기 때문이다. 만약에 호남의 곡창지대인 전라도나 충청도 이 지역이 일본의 수중에 떨어지게 된다면 일본은 일본 본토로부터 별도의 보급, 군량 및 지원이 없다 할지라도 그 호남의 곡창지대에서 그 군량미를 자체 조달해 가지고 이 조선에서 버틸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이 되기 때문에 호남의 곡창지대를 사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수군이 우리 조선의 남해안을 철통같이 방어를 했기 때문에 이순신 함대가 남해안을 지켰기 때문에 일본의 그 수군이나 육군이 호남 지방, 즉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을 점령하지 않았었던 거다. 그래서 그 수군의 기여도를 무시할 수가 없다. 수군이 오히려 육군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수군을 폐지시킬 수는 없다. 그래 강력하게 선조한테 이의를 제기했고, 그래서 이제 수군이 작은 병력이나마 전선, 즉 싸울 수 있는 군함 12척밖에 안 남은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 수군이 존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함대가 이제 그 칠천량 해전에서 승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한산도 쪽에서 서진해서 이쪽에 전라 우수영 쪽으로 침공을 해옵니다. 전라 우수영은 전남 해남과 전남 진도를 연결하는 진도대교 바로 밑에 울돌목입니다. 울돌목. 그 울돌목은 물살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 배들이 지나가기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었는데요. 일본 함대가 이제 거기를 통해서 서해안 쪽으로 진출해서 한양을 점령하려는 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침공을 해오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전선으로 일본 함대 133척을 막아내는 그 세계적인 해전 중에 하나인 명량해전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1597년 9월 16일입니다. 그 장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남 해남과 전남 진도 사이에 있는 울돌목, 거기가 바로 그 당시 해군 편제로는 전라 우수영이었습니다. 전라 우수영이 주둔하고 있는 바로 그 지역에서 물살이 아주 센 울돌목에서 그 명량해전이 발생되는데요. 그 당시에 조선의 이제 전선, 즉 수군에 그 전투할 수 있는 그 배는 12척인데 그 어선 한 척을 플러스해 가지고 그 전투선으로 좀 그 긴급 그 조달을 해 가지고 총 배는 13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의 배는 133척입니다. 133척. 그러니까 결국 한 배 규모는 한 10대 1, 그야말로 중과부적인 그런 상황에서 조선의 명장인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결국은 거기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은 익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들이 한 10여 편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가 배우 최민식 씨가 충무공 이순신 역할을 했던 그 명량입니다. 명량. 관객 동원 수가 1650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그만큼 이제 명량해전에 관해서 정말 섬세하게 치열한 그 전투 과정을 적나라하게 잘 묘사를 해가지고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관객을 동원했을 텐데요. 여하튼 명량, 그 명량 영화의 이제 무대가 바로 그 명량해전이 발생했던 전라 우수영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때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께서는 그 엄청난 지략을 발휘하셔가지고 적의 함대 총 133척 중에 31척의 배를 침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조선군이 승리를 했고 조선의 그 배 전선 즉 싸울 수 있는 배 12척과 어선 1척 그래서 총 13척은 전혀 손상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피해가 있지 않았고 다만 사망자 2명 그 다음에 부상자가 2명 총 4명의 사상자만 발생하는 최소한의 그 피해로 승리를 이끌었던 인류 해전사에 정말 보기 드문 그 전과를 세운 그러한 전투가 명량해전입니다. 그래서 명량해전에서 우리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승리한 다음에 거기 전라 우수영 아까 말씀드린 해남하고 진도 사이 거기에서 이제 이쪽 서남해 쪽으로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서남해 쪽으로. 그러니까 삼도 수군 통제사로서 그 전투를 지휘하시는 총사령관 역할을 하셨었는데요. 이 서남해 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그 지역이 바로 여기 목포 앞바다에 있는 고하도 지역입니다. 고하도. 그래서 이쪽 고하도는 이 목포 앞바다를 사이에 두고 북쪽에는 그 목포 유달산이 있고 이쪽에는 이제 고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달산과 고하도 사이에 서로 고하도와 유달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형태고요. 다시 이쪽으로 좀 이동을 해가지고 그 충모문, 모충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충문. 이순신 장군의 충성심을 그 추모한다 이런 취지의 문이 충모문인데요. 저기 보이시죠? 자, 전방 한 70m 지점이 있습니다. 충모문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충성심을 추모한다 이런 취지가 충모문입니다. 그쪽으로 그 다음에 주변 풍경을 이쪽으로 잠깐 보여드리면 이쪽 이렇게 원두막도 바닷가 옆에 원두막 비슷한 휴게 시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충모문에 이렇게 그 탐방하는 관광객도 보이고요. 이쪽으로 좀 더 이동해 보겠습니다. 주변에 소나무 숲이 정말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나무가. 자, 이쪽으로 좀 더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고하도입니다. 고하도는 섬 둘레가 길이가 12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섬 둘레 해안선이 한 30리 정도 되는 겁니다. 12km니까. 저기가 충모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아까 다시 벤치가 있습니다. 원두막 비슷한 시설이 있고 앞에 이제 바다가 있고 저쪽으로 이제 목포 앞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 앞바다를 사이에 두고 남쪽에는 지금 이 고하도란 섬이 있고 그 다음에 북쪽에는 목포 유달산이 있습니다. 고하도와 목포 유달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고요. 작년에 개통된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이곳 고하도에서 출발해서 목포 유달산 그 정상인 해발 225m 1등바위 밑에 있는 유달산 정거장을 경유해서 북항의 정거장까지 가는데요. 그 길이가 국내 최장 길입니다. 국내 최장 길이 3.23km라는 국내 최장 길이의 케이블카입니다.
그래서 그 케이블카의 노선이 여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얼이 서려 있는 이곳 고화도에서 출발해서 유달산 정거장을 거쳐서 북한까지 가는 겁니다. 반대로 북한에서 출발해서 유달산 정거장 거쳐서 이곳 고화도까지 오는 그런 코스로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량에서 해전에서 승리한 그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는 그 진도와 해남 사이 전라 우수영에서 이쪽 서남해 쪽으로 이동을 하셔서 어디로 가서 전력을 다시 재정비할 것인지, 즉 군량미도 확보를 해야 되고 병사들도 더 모집해서 단련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군함, 즉 전선이죠. 싸울 수 있는 군함도 다시 뭐 건조를 해야 되고, 즉 만들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장소로서 어디에 삼도 수군 통제영을 임시로 설치할지를 40일 정도 탐색을 하셨답니다. 40일 정도. 그러니까 정유재란의 이제 핵심적인 전투인 그 명량해전이 1597년 9월 16일에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직후에 이제 이 서남해 쪽으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어디에 가서 다시 전력을 재정비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일본을 그 괴멸시킬 것인지를 이제 구상하기 위한 장소로서 어디에다 삼도 수군 통제형 임시 사령부를 설치할 것인지를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기간이 40여일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43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곳에 목포 앞바다에 있는 고화도로 이제 정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고화도는 목포 바로 앞바다에 있고 동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뭐 북쪽이 더 가깝겠습니다. 고화도와 그 목포 유달산 사이에는 목포 앞바다가 흐르고 있는데요. 그 목포 앞바다의 그 물을 따라 쭉 동북쪽으로 가다가 다시 북진하게 되면 4대강 중에 하나인 영산강이 있습니다. 영산강. 그러니까 4대강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영산강은 전남 담양에서 이곳 목포 앞바다까지 흘러내려온 그 강이 영산강이고 길이는 133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곳 영산강 하류가 목포 앞바다에서 서남의 바닷물과 합류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영산강 하류인 이 고화도로 이제 그 삼도 수군 통제형의 임시 사령부를 이제 설치하게 된 거고, 그 이유는 이 영산강 하류 쪽에 있다 보니까 이 영산강 하류에서 중류나 상류 쪽으로 가게 되면, 중류가 바로 나주에 있는 영산포입니다.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호남의 곡창지대를 관통을 하게 되는 강입니다. 영산강이. 호남의 이제 곡창지대 하면은 그 전북 지역의 뭐 김제평야, 전남 지방의 나주평야 하지 않습니까? 경상도는 산간 지역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그 벼농사가 많진 않은데요. 그에 반해서 전라도 땅은 평야지대가 많다 보니까 전북의 김제평야, 그리고 전남에는 나주평야가 이제 유명한 곡창지대입니다. 특히 전북의 김제평야는 만경평야라 해서 지평선이 보입니다. 지평선. 대부분 우리나라는 이제 땅이 좁은 한반도다 보니까 지평선이 보이지 않은데, 전북 김제 만경평야는 지평선이 보일 정도로 평야 곡창지대가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 못지않게 전남의 나주평야도 유명한 호남의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영산강이 흐르고 있는 호남의 곡창지대 중 하나인 나주평야, 여기로 일본군이 침투를 하게 되면은 그 나주평야 곡창지대에서 확보한 그러한 군량미를 가지고
일본에서 군량미 보급선이 조달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체적으로 현지인 나주 평야 쪽에서 군량미를 조달해서 계속 일본은 끊임없이 전쟁을 유지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 호남의 곡창지대를 관통하는 영산강을 사수해야 된다. 이런 전략하에서 영산강의 하류인 이곳 고하도, 하류에 위치한 고하도의 삼도 수군 통제령의 임시 사령부를 설치를 하게 된 거였고요. 또 하나 이유는 이 고하도가 우리 한반도의 서남해안, 서해하고 남해의 분기점인 서남해안, 부산 같으면은 우리 한반도의 동남 해안이지 않습니까? 동해와 남해의 분기점인 부산항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곳 목포는 서남해안입니다. 서남해안, 남해와 서해의 분기점인 서남해안입니다. 그래서 또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의 해군 작전사령부는 부산에 있습니다. 해군 작전사령부는 부산, 즉 동남해안의 이제 그 꼭지점인 부산에 해군 작전사령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군 일함대 사령부는 강원도 동해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군 2함대 사령부는 경기도 평택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군 3함대 사령부가 이곳 목포,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곳 고하도에서 마주보고 있는 건너편 지금 제가 고하도에서 건너편 숲에 가려 있긴 한데요. 건너편 이 숲 다음 너머에 전방 한 2km 지점에 해군 3함대 사령부가 있습니다. 해군 3함대 사령부. 제가 서 있는 고하도에서 지금 동북쪽입니다. 동북쪽으로 비추고 있는데요. 동북 방향에 2km 전방에 해군 3함대 사령부가 있습니다. 이 해군 3함대 사령부는 결국은 서남해안, 즉 남해와 서해의 분기점인 목포 여기에 해군 3함대 사령부가 주둔을 하고 있고, 제주도에도 최근에 강정마을에 해군 기지가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 해군 기지가 이 목포에 있는 해군 3함대 사령부 소속입니다. 여하튼 그런 해군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이 목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일례가 되는데요. 여하튼 그 당시에도 지금부터 한 400년 정도, 420년 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정유재랑 그 당시에도 고하도를 3대 수군 통제령의 임시사령부로 이제 정하게 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남의 곡창지대를 사수해야 되고, 그러려면 호남의 곡창지대를 관통하고 있는 영산강을 통해서 일본군이 침투를 못하게끔, 북상하지 못하게 하려면 영산강의 하류에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영산강 하류인 고하도에 진을 설치하고 여기에서 일본군들이 영산강을 거슬러 상류 쪽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이유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이유가 호남의 서남해안과 이제 한반도의 서남해안과 내륙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영산강 하구에 있는 고하도다라고 본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하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포 유달산과 서로 2km 거리에서 마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 유달산의 남쪽이 목포 앞바다고 그 남쪽에 이곳 고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포 앞바다를 기준으로 남쪽에는 이곳 고하도, 북쪽에는 목포 유달산, 서로 고하도와 유달산이 2km 거리에서 마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유재란 당시에 명량해전이 1597년 9월 16일에 있었다고 말씀드렸고요. 43일 정도의 탐색을 거쳐가지고 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곳 고하도에 3도 수군 통제령 임시사령부를 설치하자라고 해서 이곳에 들어온 날짜가 1597년 10월 29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확하게 106일 동안, 그러니까 1598년 2월 11일까지 106일 동안 주둔을 하게 됩니다. 주둔을 하게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
여기에서 이제 그 수만 석의 군량미를 확보했습니다. 주변의 호남의 곡창지대를 통해서 이제 군량미 전시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동원령 동원법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군량미를 이제 이렇게 그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이 삼도 수군 통제사한테 있다 보니까 이곳에서 수만 석의 군량미를 확보했고, 또 수병 즉 해군 병사죠. 수병을 모집하고 육성, 양성, 전투화 시켰었습니다. 그 다음에 40여 척의 군함, 즉 해군 함정, 수군 함정을 여기서 또 건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량해전에서 그 13척의 전투선은 12척이고 어선이 한 척이 플러스돼서 한 13척으로 적국 일본군 함대 133척 중에 31척을 괴멸시켜 가지고 사실상 조선군의 승리로 끝났던 게 그 세계 해전사의 유명한 명량해전이라고 다 아실 텐데요. 그래서 거기 전투에서 이제 그 우리 전투한 후유증을 이제 극복하려면 전투력을 해군을 재정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 고하도에서 이제 전투력을 재정비, 해군력을 재정비하는, 수군력을 재정비하는 그런 기간을 106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1597년 10월 29일부터 1598년 2월 11일까지 106일 동안이다 보니까 결국은 겨울을 여기에서 주둔한 겁니다. 한겨울 혹한기를 여기에서 이제 주둔을 하면서 우리 수군의 전력을 재정비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냐면 전남 완도 북쪽에 있는 고금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전남 완도, 저기 우리 청해진, 통일신라 시대 장보고가 주둔했던 청해진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완도인데요. 완도 바로 북쪽에 있는 섬에 고금도가 있습니다. 액고자, 지금 금자에서 섬도자 해서 고금도입니다. 그 고금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하는데 또 5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고금도에 이제 우리 이 사령부가 이사해서 그쪽에 이제 들어간 날짜는 1598년 2월 16일입니다. 여튼 이곳에서 106일 동안 주둔하면서 우리 수군의 전력을 재정비하게 됐다. 그러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세계 해전사에 있어서 보기 드문 그런 전과를 거둔 명량해전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그 해군력을 재정비하는 그런 발판이 됐던 게 이곳 고하도에서의 주둔기간 106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수군 전력이 재정비가 됐기 때문에 정유재란에 이제 마침표를 찍은 노량해전은 경남 남해 앞바다 관운포에서 발생됐던 해전이지 않습니까? 경남 남해 앞바다인 관운포에서 일어났던 노량해전에서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순국을 하시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퇴가가는 일본 왜군을 끝장내버리는 해전이 노량해전이지 않습니까? 남해대교 근처죠. 남해대교.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조선군이 퇴가한 일본군들을 섬멸해서 이제 정유재란도 승리로 이끌었던 또 그 주역이 총무공 이순신 장군이신데요. 안타깝게도 거기에서 이제 순국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여기 고하도에서의 삼도 수군 통제 임시 사령부 그 생활 106일 이런 게 없었다면 수군의 전투력이 재정비되기는 쉽지 않았었을 텐데 이 고하도 주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석 달 반 정도의 그런 월동 기간, 혹한기 그 재정비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수군 전력이 재정비 강화됐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노량해전이라는 그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께서 퇴각하는 일본군들을 끝까지 추격해 가지고 섬멸시켜 버리는 그런 전과를 거두게 되셨고, 거기에서 이제 순국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면
그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일이 4월 28일입니다. 4월 28일. 그래서 매년 4월 28일에는 목포 시민들이 이곳 보이시는 충무각 보이시죠? 지금 전방 한 50m 지점이 있습니다. 충무각. 목포 시민들이 그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충무각 앞에 와가지고 여기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는 그런 추모 행사를 매년 4월 28일에 충무공 탄신일에 여기 와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거 하나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그 1904년부터 1905년 사이에 있었던 러일 전쟁이 있습니다. 러일 전쟁. 청일 전쟁은 이제 1895년 무렵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청나라와 일본이 싸워가지고 일본이 승리함으로써 그 결국은 동북아시아의 주도권을 일본이 이제 갖게 됐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러시아가 또 조선 반도에서 그 세력을 또 유지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러시아와 일본이 또다시 충돌한 게 러일 전쟁이지 않습니까? 1904년부터 1905년까지. 그래서 러일 전쟁에서 이제 러시아의 발트 함대까지 동원이 되는 거죠. 발트해에 있던 러시아의 함대까지 이쪽 이 태평양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일본하고 맞붙게 되는데, 결국은 일본의 장군인 도고 하이헤치로라는 일본의 장군이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의 발트 함대를 무찌르면서 일본이 러시아한테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한 한반도에서의 일본이 주도권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이제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고 5년 후인 1910년에는 한일 합방이라는 우리나라의 민족적 그 슬픔, 민족적 고통의 시작이 있었고, 그로부터 36년간의 일제 강점기가 지난 다음에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는 뭐 그런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러일 전쟁에서 일본의 승리의 주역인 도고 하이에치로 제독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그야말로 해신이다. 해군의 신이다. 23승의 신화를 23정